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한국 경제를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게 떠받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과 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용허가제 20년,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맞이해서 이 정책의, 고용허가제 정책의 변화와 또 문제점,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은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에서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다야라이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그리고 또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맡고 있는 우다야라입니다. 저는 이주 노조에서 조직 활동하고 있고 상담 활동하고 있고 위원장으로서 여러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 비롯해서 여러 활동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주 노동자들이 도입한 지 뭐 한 30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동자들이 한국에 처음에 오기 시작하는 거는 90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아무 법제도가 없고 계속해서 뭐 정부가 제도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죠. 그 제도는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요? 90년대 초에는 아무 제도가 없다가 여기 관광비자 등으로 이주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와 여기 산업 현장에서 이주동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계속해서 이주동자들이 들어오니까 이 이주동자를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제도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부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노동자로 아니라 산업연수생 기술 배우는 식으로 해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산업연수생 제도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아니라 여기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하지만 정부의 목적은 노동자로 일시키면서 이주동자의 권리를 인정 안 하는 제도, 그런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 제도입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여기는 노동법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동자의 권리 보장되지 않고 인권침해 이런 이런 여건 압류 등의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업연수생 시절에도 뭐 95년도에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이 명동성당에서 뭐 쇠사슬을 몸에 감고 농성을 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 저항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역사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산업연수생 이후에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는지요? 산업연수생 제도의 이 문제들이 노동자로서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재전금까지 적용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런 것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이주동자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노동조합이 인권단체들이 또 이주동자 수수료가 그때 오는 산업연수생들이 수수료가 이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 문제가 많고 우리는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인권 침해해서는 안 되고 평등하게 이주동자들이 권리 실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 농청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이 노동성을 했고 또 여러 시위들이 했습니다.
94년도에 이 산업혁명 실시했는데 2004년에 우리 노동자들의 저항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이 산업혁명 제도를 폐지해서 노동과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인권 침해를 양산했던 산업연수생 제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또 당사자였던 이주 노동자들의 많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이 제도가 아니라 이제 고용허가제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2003년 그리고 2004년 그 1년이 넘게 또 명동성당에서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농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이제 지금까지 20년째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허가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연수생 제도와 다르게 고용허가제는 또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용허가제는 이 한국의 중소형식 사업장의 공장들이 노동자들이 부족하면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권리가 사업주한테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고 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데리고 오는 곳도 사장이고 사업장에서 보내주는 곳도 사장입니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지금 16개 나라 내년부터는 11나라가 추가돼서 17개 나라에서 그 나라의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는 노동자들이 여기 있는 사업주하고 이주노동자랑 근로계약을 체결되면 그 사람들이 그 근로계약 체결을 한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도입니다. 네,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하고 노동법도 적용이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최소한 노동자로 인정을 하고 노동법 적용을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고용허가제는 민간업체에 의한 송출이 아니라 정부가 16개 내년이 되면 17개 국가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업주에게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는 만큼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들은 노동자를 데리고 오면서 이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자유, 이 건강권, 이런 그 주거권 이런 게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사업주한테 모든 권리가 있고 데리고 오는 것도 보내는 것도 여기서 기간 연장해 주는 것도 또 재입국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재입국도 사장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라든가 임금 인상, 건강권 이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이주노동자들이 어길 수 없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이 모든 사업주한테 모든 게 사업주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이 겪고 있고 임금 인상도 안 되고 아까 얘기하는 대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본국에 두고 이게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그런 생기면 본국에 휴가도 가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화제에서 모든 권리가 사업주한테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 최초 계약 기간 3년 하고 그 다음에 1년 10개월 연장을 할 때도 사업주가 연장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4년 10개월 또 일을 하고 재입국을 하려고 해도 또 사업주가 또 재입국 허용을 해줘야 되고 이런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사업주로서는 임금이든 노동 조건이든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노동자는 계속 이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최근에 어떤 상담 사례나 이런 것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동자들이 지금 이 아파요. 이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 사업장 변경하지 못하고 그 사업장에서 아주 열악한 근로 조건이 있는데 위험한 사업장인데 자기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으면 또 사업장 변경을 안 되고 이 사업주는 그냥 개병이다. 다른데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노동자들이 진짜 실제로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도 안 믿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도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최근에 또 이렇게 전에부터 이렇게 이런 상담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모든 이렇게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장 변경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고 사업주 허가 없이는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뭐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예. 있는지요? 첫 번째는 사업주가 동의를 내줘야 되고 사업주가 동의를 내주면 사업장 변경 갈 수 있고 이 사업장에서 다른 데 갈 수 있고 동의를 안 해주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이런 잘못이 그거도 고시에서 정해지는 게 이런 잘못이 잘못하면은 법이 위반하면은 그거 증명해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임금이 2달 동안 임금이 제불하고 그 다음에 그 증명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거기서 그 서류를 가지고 아마 임금 재벌 확인원을 가져오면 그거 보여주면 고용센터가 이렇게 사업장 변경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불법 기숙사 불법 등록되지 않는 컨테이너 임시 가건물 가건물들이 숙소로 제공하면은 이런 경우에 있고 복권도 있지만 이게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이게 이주동자가 이렇게 증명하기가 어렵고 또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경우도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이 건강이 악화되고 건강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들이 증명이 알 수 있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는 이상 사업주의 허가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아주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뭐 임금체불을 심각하게 했거나 또 안 좋은 기숙사, 불법 기숙사를 제공했거나 또 부상을 심각하게 당했거나 이런 것들을 노동자가 또 증명을 해야 고용센터에서 또 인정을 해주는 그래야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으니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또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주 노동자 고용 허가제가 문제가 많은데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부가 이 이주동자들의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 없는 노동자로 또 이 사업주의 이 산업 현장에 이게 인력이 부족의 도구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 고용화제를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주의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주동자의 권리는 부정하는 그런 정부의 인식, 이 국민들의 그런 인식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증사별적인 고용화제 계속해서 유지됐다라고 봅니다. 고용허가제 근로노동기간이 최초 3년 연장하면은 1년 10개월 더 연장해서 4년 10개월 그리고 사업주가 재입국을 또 허용을 해주면 4년 10개월 한 번 더 해서 최장 9년 8개월까지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가족을 하루라도 초청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요. 고용화제는 가족 동반이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건강 비자로 초청 갈 수는 3개월 동안 초청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사업주들이 쉽게 이렇게 초청
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동자들이 누구나 이 가족이랑 함께 있어야 할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화재는 이 가족 등반이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9년 8개월 동안도 떨어져서 가족랑 떨어져서 일해야 되고 안국에 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동자들이 이게 가족이랑 함께 있어야 할 그런 권리들이도 지금 박탈되는 상황이고 여러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여러 문제들 가족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이주동자들도 스트레스 받고 외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훨씬 적응이 된 분들이고 또 더 한국 사회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주권 신청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첫 번째로 4년 10개월 안국에 일할 수 있어요. 이 고용화재 노동자들이. 그거 4년 10개월로 정해놓은 거는 노동자들이 5년 이상 안국에 계속해서 체류하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고용화재 노동자들한테는 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차단하기 위해 4년 1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동자 대부분 이주동자들 고용화재 노동자들이 9년 8개월 일해도 이 4년 10개월로 끊어버리니까 영주권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참 큰 문제 같은데요.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어떤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영주 비자를 신청할 자격조차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족을 하루라도 초청할 수 없는 그런 가족 결합권이 부정되는 것, 이것도 인권 침해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개선 방향을 말씀을 또 나눠볼 텐데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 이주 노동 제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제도인 이 고용 허가제에 있어서 바뀌어야 될 것, 가장 크게 개선돼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지금 고용화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업주한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주는 제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사업성 변경, 가족결합금 이런 게 뭐 모든 게 인정해주는 노동과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노동과제는 이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장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제도고 가족결합권 비롯해 모든 이 권리들이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주동자들이 안국에서 필요해서 데리고 온다면 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또 이주동자들의 인권, 노동권 모든 게 보장되는 제도 이런 고용화재를 폐지해서 노동과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제도가 보장되면 이주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자답게 한국에 일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허가제가 사업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직장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요구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해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숫자를 대폭 늘리지 않고 있습니까?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16만 5천 명으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어떤 지금 지원 정책이나 또 이주노동자들이 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적으로 숫자 늘리는 만큼 권리 보장하는 정책은 않고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 늘리고 사업주의 권리를 강화해주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축소하고 이런 노동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지원 사업들이도 축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아직 박탈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경제가 필요로 해서 해마다 그 숫자를 늘리고 있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인데요. 이 제도가 이렇게 20년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을
한 만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동허가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주 노동자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그 숫자 늘리는 것에 발맞춰서 지원 정책, 체류 지원, 서비스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말씀이나 이런 데서 듣기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의사가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니고 사장님들이 의사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 고용화제는 이주노동자들한테 권리가 없고 사업주한테 사업성 변경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고 이 공장에 일할 때 노동자들이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근로 조건이 아주 열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실제로 노동자들이 아팠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아프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병원에 갔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또 의사가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 가야 되고 거기 일하면 계속해서 일하면 이게 병이 악화된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또 진단서도 이게 끊어줘요. 그래도 사업주는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너는 거짓말이 아니고 의사 진단서는 의사가 진단해주는 이런 데가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무리 이 노동자는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또 악화된다, 다른 데 가야 된다라고 해도 사업주가 자기가 아파놓은 거 믿어주지 않으면 이게는 이 노동자는 아프지 않는 거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는 의사는 진짜 이 노동자의 의사 아니라 진짜 의사는 일하는 사장이다. 사장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프게 되는 거고 아프다라는 생각 안 해주면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파도. 그래서 저는 항상 고용화제는 이 노동자들의 진짜 의사는 병원에 있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사장이 의사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권한이 사업주한테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사업주가 인정해줘야 그게 또 아픈 게 되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아픈 노동자들도 물론 많겠지만 또 안타깝게 스스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게보다 아주 근로조건이 열악고 노동 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아플 때도 이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 또 사업주의 압박들을 이기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한 실망, 내가 이제 이런 한국에 왔는데 내가 많이 돈 벌려고 또 한국에 좋은 나라라고 해서 생각해서 한국에 왔는데 나는 무시당하고 또 사업주 이런 열악한 근로 조건에 일해야 되고 그런 생각해서 많이 실망해서 노동자들이 거기 본국에 가도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런 식의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까지 택하는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한국에 있는 사회가 우리를 보는 시선, 사업주가 하는 태도, 또 법적 지금 이 상황들이 법 제도들이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많이 실망해서 자살 아니더라도 자살하는 노동자도 늘어나 있고 자살 아니더라도 너무 우울증 걸리고 또 너무 실망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주 노동자 없이는 경제가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고 쓰는 것에서부터 핸드폰, 건물, 자동차, 배에 이르기까지 이주 노동자 손이 거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이주 노동자를 노동력을 대신해 주는 기계로만 대우하지 말고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동등한 노동자로서 대우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주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고민 다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우다야라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